만나면 사랑합니다잖아요. 저희 국어쌤이 원장중 출신이세요. 어? 국어쌤이 원장중 출신이래요. 원당 중학교 출신이시래? 네. 아, 쌤, 저희 담임쌤 수학쌤이에요. 저 담임쌤이 체육쌤이에요. 체육 별로 안 사학쌤이에요. 좋아하는데. 우리 담임쌤 체육쌤. 체육쌤 싫어. 체육의 영어로? 피겠지. 기기. 아니야, 피지컬 뭐였는데? 피지컬 인터내셔널. 피지컬 아니야, 피지컬 에듀케이션. 텔러리. 에듀케이션. 맞아, 에듀케이션. 아, 이거 피지컬 어떡이더라. PT 생각한 거야. 저쪽인 줄 알고 지나쳤어. 피지컬 졸업팀.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너 왜 우리 자기만 못하니? 시우야, 내 자기 비하한다. 미안해. 야, 더 비하해 더. 근데 우리 진짜 4시 사귀어볼래? 꺼져. 아, 인기도 껴줄까? 아야. 선생님도 껴드릴까요? 선생님. 와. 지금 이거 녹화 중인 거 아니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지금 집중해야 돼요. 채점. 문제 풀이해야 됩니까? 오늘 숙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70쪽부터 75쪽인가 77쪽까지요. 네? 77쪽까지. 아니야, 앞에 개념 그것도 풀어야 돼. 아니야, 그거 그럼 저번에 쌤이 풀어주셨어. 그래도 멘탈 아니, 빠져. 똑똑한 척 하고 싶었는데. 여기. 멍청이. 자, 개불. 조용히 하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쪽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힘에 관한 단원 이야기야. 자, 다음 전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내보도록 하자.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다 라고 얘기했지. 플러스 플러스 끼리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자, 전기력이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얘는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었죠. 네. 이쪽에 어떤 전하가 있어. 이 전하량은 Q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전하가 있대. Q2라고 이야기하자. 둘 사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나타난다? 인력.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지. 자, 여기서 K라고 하는 값은 자, 쿨롱 상수라고도 하고 그냥 비례상수로서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롬의 제곱이라는 비례상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지?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기력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 전기력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Q1 곱하기 Q2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나타났죠. 그래서 쿨롱 법칙에서 얘는 5가 되겠죠.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의 전기력은 두 전하를 잇는 직선상에 작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방향의 힘을 받지 직선상에서 작용하는 힘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5가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자. 풀롱 법칙이죠? 롱, 아니야? 롱. 풀롱이야. 메롱할 때는 이렇게. 내롱할 땐 롱. 자, 중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중력은 만류력이지요. 네. 자, 우리 만류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뉴턴의 만력 법칙에서 우주 공간의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지. 자, 얘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얘의 질량을 M2라고 하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뉴턴은 이와 같은 법칙을 얘기했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당겨지는 힘이 나타나는데 비례상수 G는 만류력 상수다라고 표현해줬지. 그래서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g라는 값은 만력 상수인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만력 법칙이다라고 했고, 자, 이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주로 이야기하지.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얘는 스몰 m이고 지구의 전체 질량은 라지 m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F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라고 써줄 수 있어. 그때 만약에 이 거리가 지표상에 있다면 지구 반지름을 써주면 되겠지. 지구 반지름을 써주게 되면 얘 F는 뭐가 돼버릴까? G 곱하기 라지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대요. 이때 만력 상수는 일정하고요. 질량 일정하고 반지름 일정하지. 오케이? 따라서 얘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mg라고 쓰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g는 뭐라고?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하고, 이 값을 미리 계산해 보면 어떤 값이 됐다고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흔히 그냥 10이라고 놓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중력 가속도다라고 표현해 주고요.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흔히 우리 mg다라고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력의 한 종류다. 맞지요? 자, 중력은 항상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만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청력이 없습니다. 밀어낸 힘이 없다. 세 번째, 질량이 클수록 중력과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질량이 크면 중력과 속도 상관없지요. 자, 물체에 나타난 질량이 아니고 지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항상 상관없다. 이것을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이는 진공중에서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질량이 클수록 중력과 속도는 크다 상관없다 그랬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증가되지. 거리가 증가돼 버리면 힘은 어떻게 돼? 점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힘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자, 한편 지구의 극지방보다 적도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지구의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 그지? 극반지름은 6,357km, 적도 반지름은 6,378km. 따라서 자, 적도 반지름의 얼값이 더 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더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N인 쇠 구슬을 용수철 저울에 매달고 쇠 구슬에 자석을 가까이 하였더니 평형인 상태에서 용수철 눈금이 15N을 가리키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력의 크기를 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추에 작용하는 원래 힘이 얼마였지? 원래 무게가 5N이잖아. 그죠? 5N이래요. 자, 근데 이쪽에서 자석을 갖다 댔더니, 자, 원래는 당겨지는 힘이 5N이었는데 몇 N으로 바뀌었어? 15N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나머지만큼은 누가 당기는 힘이 돼버리지? 자석이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FB라고 할게. 따라서 자석에 해당하는 힘, 자, 전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15-5-FB는 0이 되어야 하죠.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렀어요.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FB는 얼마가 돼버리죠? 10N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B는 10N이다. 자, 4번이 있어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해설을. 너네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더 있잖아. 엄마 선생님 다시 보여주세요. 새로운 친구들은 내용을 아예 몰라서. 자, 4번을 한번 살펴보자. 저희보다 얘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저보다. 물리하다 왔어? 물론까지만. 물론까지 했어? 물론이 뭐예요? 물론 뭐예요? 물리가 1, 2로 나뉘어져 있거든. 기량이는 전혀 물리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그래. 저희는 뭐 했어요? 니네 지금 물리 관계하고 있잖아. 물론이에요? 지금 현재는 물리 원 파트인데 막 섞여 있어 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너네쯤 되면 이제 교과가 개편돼 갖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교과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아질 거야. 너 물론 다 했어?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했어 물론? 끝까지 했다잖아. 진보하고 한 번 더. 2번 봤어? 좀 다른 내용이야? 근데 제대로 안 들었어. 와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들어도 그냥 지나가다 들어도 잘한 거지. 잘하는 거지. 그러면 저 아이 이 찌질이들 언제 키워 이거. 절면서 드릴게요. 그럼 다음만. 자, 요번에는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쌤 추워요 저. 안아줄까요? 아니요. 자, 다음은 나한테 줘야지. 정지마찰 계수가 0 중에 정지마찰 계수가 0.8인 자 빗면에 놓여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세타는 5분의 4라고 하고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놓여 있어. 지금 정지 상태에 놓여 있지요. 맞아요? 네. 정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이때 얘가 갖는 정지 마찰 계수는 얼마라고 하죠? 0.8이라고 했어요. 0.8이래요. 자, 그렇다면 평면에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마찰력이 나타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 곱하기 n이야. 수직항력이 돼버립니다. 이때 평면에서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값이 돼버리죠. 자 n 대신에 중력 mg가 나타난다라고 하지 평면에서는. 그치? 따라서 얘는 얼마? 0.8 곱하기 질량은 1kg인 물체라고 했지.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 힘이 필요하지? 8N이라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8N이라는 힘이 필요하는 게 일반적인 평면에서의 경우야. 평면에서의 경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지렛대. 빗면 위에 놓여 있어요. 지렛대 그거 아닌가? 빗면이랑 어떤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 몇 뉴턴이야? 10뉴턴이 돼버려요. 자, 이때 얘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힘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도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서로 어떤 각이야? 동의각이지. 얘 90도고 얘도 90도면 이 각이 얼마가 돼?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빗면을 따라 내려오려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mg sin 세타라는 힘이 돼버리지. 그리고 수직하게 나타난 힘은 자 얘에 대한 밑변 성분이니까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 물체는 윗방향으로 뭐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죠. 뻗팅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자, 이때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렇다면 얘는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μ s 곱하기 n이라는 정지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순간에 정지마찰력의 크기와 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지마찰력이 되려면 쟤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 얘는 빗면의 경우야. 자, fs 맥시멈이라는 값은 뮤 s 곱하기 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뮤 s는 0.8이었고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됐는데, 자, 0.8이고 mg는 얼마가 돼? 10이 돼 버렸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5분의 4라고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 지워지면 2가 되니까 얼마가 되지? 6.4 뉴턴이라고 해. 이때 내려오려는 힘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내려오려는 힘을 살펴봤더니 내려오려는 힘은, 자, F라고 할게. 얘는 얼마가 되지? mg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버릴까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 자, 얘가 5고 여기가 4가 됐지. 그럼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3대 4대 5라는 변에 불과한 아주 특별한 직각삼각형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세타면 얼마가 돼? 5분의 3이 돼 버리지. 얘는 몇 뉴턴이야? 6뉴턴이야. 그러면 이 힘 이상이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지금 작용한 힘이 이것밖에 안 되네? 물체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인다 라고 얘기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를 갖게 될 거야. 책 얘기로 한번 보자. 이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6.4 뉴턴이다. 자,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빗면에 정지 마찰 계수가 0.5인 유리판으로 바꾸면 가속 운동을 할까? 자, 그렇다면 그 경우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유리판의 경우에는 자, fs 맥시멈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자, 여기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0.5가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0.5야. 0.5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얼마? 5분의 3이 돼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 돼 버립니까? 몇 뉴턴이 됐나요? 3뉴턴이 돼 버렸죠. 아래로 내려오려는 알짜 힘이 얼마?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은 6뉴턴. 안 내려오려는 힘은 3뉴턴. 그럼 알짜 힘이 얼마가 되지? 3뉴턴이 되는 6 빼기 3이 되는 알짜 힘이 3뉴턴이 되는, 자,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는 길이가 다 맞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자.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물이 가득 찬 비커에 물체 A와 B를 담그는 실험을 하였다. 물체 A를 담갔더니 비커에서 물이 30세제곱센티미터 넘쳤고, B를 담갔더니 비커에서 물이 20세제곱센티미터만큼 넘쳤다. A와 B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력은 이렇게 표현해 줬죠. 자, 유체의 밀도,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물의 밀도가 되겠지. 유체 밀도 곱하기 잠긴 부피, 물체가 잠긴 부피를 얘기해야 되겠지. 여기에서 잠긴 만큼 물이 넘치니까 넘친 부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지. 곱하기 뭐가 돼? 중력 가속도가 돼버려요. 그렇다면 A의 부력의 경우와 B의 부력의 경우는 밀도 똑같고 중력 가속도 똑같으니까 잠긴 부피의 비가 되겠지. 맞아? 즉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되겠다. 그러면 30대 20이 돼 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3대 2라는 부피 비가
바로 부력의 비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6번. 야, 란닝구만 입고 춥다고 하면 말이 돼? 반팔이에요. 란닝구. 반팔. 저 이번 몰랐어요. 이거는 이거 입으면 졸린데 이거 벗으면 추워요. 그럼 반만 걸쳐. 열고 있어요, 열고. 감사합니다. 사심 채우기가. 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 그래. 겸이가 근육이 있냐, 뭐가 있냐, 사심 채울 게 뭐가 있다고. 아, 아니, 근데 우리 자기 너무 자기는 저러네. 살고 아휴, 살모 없어. 귀여워. 자기 소리 금지. 무슨 자기는 My darling. 그 의미는 다 금지. 허니. 아니, 꿀이라는 데 꿀. 너 어쩌니까 녹화되고 있어서 상관없어. 엄마들 보시면 어떡하려고.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요즘 이상했다고. 자. 학원 여자애들이 나한테 찝쩍대는 거. 여자애들. 너왜 김치국이지? 겸이 또 가갖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서? 엄마 나 학원에서 인기 제일 좋아. 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쟤. 아, 그 그래? 1cm만 더 줍니다. 윤경이면 우리 남친이면 그럴만하지. 그 1cm만 자. 더 줘야겠다.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나 하죠. 나오나? 나와. 너 잘 나와? 선생님 저 5번 맞았어요. 칭찬해주세요. 내 이름 자, 나오는데 잘했어요. 여친 말하고 한. 좀 성의를 자, 담아서 6번. 저도 5번 맞았어요. 칭찬. 6번. 잘했어. 성의. 자, 무게가 30N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서서히 잡아 당겼더니 자, 힘의 크기가 12N이 됐을 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때 물체와 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12N이 작용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란 얘기야? 18. 12N이지. 왜 욕을 내지르고 그래? 아니 응? 그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 질문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 욕을 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잘못했어요. 자, 아, 저 조용히 해. 누구야? 12N이 너야? 나빴다. 12N이 작용하고 있어요. 내 지한테 얘는 뮤 S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이 경우 물체의 무게가 수직항력이 되겠지. 네.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12N. 30뉴턴이야. 자, 얘 3으로 약분돼 버리면은 자, 얘는 뮤 S가 얼마가 돼 버리지? 0.4가 돼 버리겠죠. 또 맞았어요. 자, 0.4입니다. 30분의 12에서 0.5. 자, 7번 문제. 근데 지금 맞았다 틀렸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파악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맞아 얘들아. 자, 7번. 뭐야? 너 왜 10이야? 그니까. 겸이는 지금까지 다 맞았는데. 저도요. 자, 수평면상에 너무 쉬운가? 무게가 선생님, 저희 다음에 무시하지 마세요. 자, 무게가 20N인 물체가 놓여 있다. 이 물체에 15N의 힘이 가해졌더니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10N의 힘을 가했더니 2m/s 제곱의 크기를 갖는 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정지마찰 계수에서 운동마찰 계수를 뺀 값이 얼마인가 라는 거지. 자, 15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대 정지마찰력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얼마? 15N이라는 힘이 됐다라는 얘기지. 네. 자, 이때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0N이 물체의 무게라고 했어요. 20N이야. 그렇다면 뮤 S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4분의 3이 돼 버렸지. 네. 0.75라는 마찰 계수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물체에게 20N의 힘을 물체에게 얼마 힘을 작용했지? 16N의 힘을 작용했대요. 16N의 힘이 작용하면 움직일 거야, 그지? 15N보다 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될 때 얘는 운동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 그랬지? 2kg이라고 해. F는 뭐라고? F는 MAO. M, N, 아니요. MA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2 곱하기 얼마가 되지? A는? 관상력. 자, 2m/s 제곱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지, 니네. 자, 그럼 FK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이항해버리면 12N이 돼버리지? 네. 이 값은 μ K 곱하기 무게 20N이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누구로 약분되니? 4로 약분되면 5분의 3이 돼버리니까 μ K는 얼마가 돼? 0.6이라는 값이 됐대. 두 녀석의 차이면 얼마가 되니? 0.15만큼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 0.15가 15%예요, 1.5%. 이건 퍼센트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차이야. 얘는 마찰 개수는 단위가 없어. 0.1은 그냥 수학적으로만 보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100분의 15잖아. 그러니까 15%잖아. 맞아. 네가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처음이랑 실망.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아휴, 얘네들 원래 모쏠들이지? 아니 얘는 못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못 들어왔죠. 유치원 때문에. 얘는 전남팀이 좀 많을 텐데. 수학하다 못해 이제 저 불쌍해요. 근데 솔직히 창피해서 말안 했는데 너무 유치원 불쌍해요 애들이.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으면. 쌤 지금 제 전남친 꼬시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기량아. 그 뒤에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서 조심해야 돼. 얼마나 남친을 사귀고 쌤, 저 싶었으면. 남친 사귀고 싶어. 근데 저희 이제 4명이서 사귀어가지고 자, 8번. 각 세 딸을 이루는 빗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얼마인가?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빗면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네. 자, 각도 세타인 빗면에 대해서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는 말이야. 이 물체는 자,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난다라고 했지? 중력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지.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 수직하게 나타난 힘이 바로 뭐였어? mg 코사인 세타였고 이때 수직항력이 면에 수직하게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서 mg 코사인 세타와 뭘 이루니?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지. 그리고 뒷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F 마찰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힘과 이 힘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럼 F만은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가 돼버린 거야. 자,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0N이 되겠죠? 네. 2kg인 물체이니까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mg가 2 곱하기 10이 돼서 20 곱하기 사인 세타면 여기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죠? 왜요? 아니, 사인이 사인세타. 좀 전에 그렸는데 지우야. 죄송해요. 제가 수학이 좀 많이 약해서. 이게 돼버렸지. 저는 수학 잘해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12N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마찰력은 지금 12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를 보자. 나 왜 맞았지?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원래 길이가 10cm인 용철 A가 있다. 용철 A에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철의 길이가 14cm로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되지? 늘어난 길이는 4cm니까 0.04m만큼 늘어난 거죠. 자, 이 물체의 무게는 자, 일단 F라고 얘기할게. 그렇다면 F는 K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K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1.5배만큼의 무게를 매달아 놨대요. 그쵸? 그럼 F는 몇 배가 돼? 1.5F, 1.5배가 되는 거지. 용철은 똑같거든요.
K라는 용철 똑같아요. 이때 늘어난 길이는 얼마만큼 늘어날까? X'은 얼마? 똑같은 B로 하면 2분의 3X만큼 늘어나야 되겠지. 2분의 3X만큼 늘어나니까 얘는 몇 센티미터 늘어나야 돼? 0.06m만큼, 즉 6cm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16cm의 길이를 갖게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를 봅니다. 무한이 왜 여자 됐어요? 무한이 그렇게 아, 왜 점점 바뀌어? 무한이가 여자 옷 입고 있는 거야? 머리가 가발 쓴 건가? 자, 다음은 무한이와 상상이가 수평면에서 인규는 지금 무한이 찾고 있다. 다른 무한이를. 무하니까 이 야 이거 여기 회사 이거 맞아, 무한 무한 상상이야?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고 아, 얘도 무한이야. 그냥 책에 나오는 건 다 무한이나 상상해. 얘도 무한이야. 그냥 상상해. 몇 명이야 이게? 자, 정명이에요? 무한이와 상상이가 수평면에서 무게가 50N인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다. 자, 무한이가 60N의 힘으로 상상이는 50N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체가 정지했을 때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야. 자, 여기 물체가 있었거든요. 자, 이때 무한이는 얼마 힘으로 당긴대요? T1. 그게 얼만데? 60N으로 지금 당기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T1이 60. 무한이는 60N으로 당기고 있어요. 상상이는 얼마로 당기고 있죠? 50. 50N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이 물체가 정지했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 힘이 더 필요하죠? 마찰력으로 얼마? 10N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10N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누가 정하지? 왜냐면은 60N이 더 크니까 60 빼기 50이 10이지. 그게 마찰이 아니야, 20을 해서 그 큰 작은 거에서 이제 상수 틀렸다. 그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도 방향은 왼쪽 오른쪽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와 60 빼기 50이 10이구나. 뭐라 했는데? 나 20을 했어. 아니, 그렇다고 그거를 물어보는 건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예요. 응? 진짜예요. 이나누기 2는 진짜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근데 이나들이 진짜 이분이 맞다니까. 진짜 똑똑해. 현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아니 왜 저는만 안 돼, 믿어요? 안 돼. 저도 믿어요. 내 믿어야 돼요. 정리. 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쌤 물표팅 저기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쌤 제가 어제는 물표팅 막 홍보하고 했단 말이에요. 학원 전에. 학원에서 계속. 근데 쌤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쌤이 쌩 깠어요. 일단 저희 내는 뚫었습니다. 저 물표TV 내는 들 믿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다 선생님도 생맥주 깠어요. 어? 어떤 쌤들이요? 쌤들이요? 생맥주 깠다고. 쌤 혼자요? 혼술. 어. 좋아하시는구나. 먼저 때문에 스트레스 쌤 받는 거. 물표TV에 쌤 술 드시는 거 있어요? 선생님 원래 혼술만 먹어. 아 진짜? 물표TV에 슬퍼. 자, 추석 기념으로 11번. 혼술을 만들어야 술 돼. 드시는 거 있는데 봐야겠다. 나 안 보는데 별로 재미없어. 아니 수업 왜요? 내용이 더 재밌어. 그게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형들하고 선배들하고 약속한 거야. 구독자 100명이 돌파되면은 이벤트 하기로. 근데 선생님이 잘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술 마시방? 술 잘 먹기. 그래갖고 아이들은 이제 선배들은 선생님이 술을 잘 먹는 걸 알고 있거든. 애들이 너무 궁금해했던 거야. 선생님은 술을 얼마큼이나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무한정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 몇 병 마셨어요? 무한정 먹으면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들하고 내기를 했어. 내기가 아니고 약속을 했어. 20분 동안 소주 3병 먹기로.
안 되는데. 그래갖고 20분 동안 소주를 큰 거 그냥 보통 이제 소주가 350ml거든. 네. 근데 하나에 400ml짜리 세 병을 그냥 후다닥 먹었지. 1리터. 아, 반주. 근데 안주 안 술 이제 그만 드세요. 간에 안 좋아요. 자, 간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담이가 선생님한테 수업 중 수업 방해해갖고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전 수업방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봐. 담이가 수업 방해 3명만 하니까 3명만 투표. 담이가 수업을 방해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야 적당히. 안 한다. 지우가 수업 방해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야. 선생님도 손 들어. 수업방해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겸이가 수업방해 안 들었어? 우리 겸이는 안 해. 에휴. 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11번. 11번. 너 그러지 마. 선생님 너무 힘들어. 자, 다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레이 낙체 법칙. 자, 진공 중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라고 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고요. 공기 중에서는 깃털은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공기로부터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저항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내려오는 가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쇠굿을 먼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들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기억. 공기 중에 쇠구슬과 깃털은 중력이 같다? 아니요. 자, 여기서 질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은 같아요. 맨 위에 전제되어 있지. 질량이 같은 쇠구슬과 깃털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중력이 같아요. 두 번째,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가속도는 같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는 같다. 5가 되겠죠. 자, D. 공기 중에서 공기 저항력을 받는데 진공 중에서는 공기 저항력을 받지 않습니다. 옳지요.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맞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아니 이유가 안 돼요. 쌤, 그 답안지. 질량이 같으면 중력은 mg니까 중력이 같지. 답안지에 뭐? 다른데요? 답안지 뭐라고 나 있는데? 니은 디귿이요. 내가 기니 D 5번. 니은 디귿. 기억이 틀리다고요? 아니 기억 보고. 아니야, 기니 D 맞아. 질량이 서로 아, 다르다라고 했구나. 미안해. 나는 같다라고 들었어. 거예요. 나는 같다 그래갖고 깃털이 얼마나 크길래 중력이 똑같지 질량이 같지 그랬어. 아, 다르다고 써 있구나. 난 같다고 읽었어. 맞았잖아요. 그러면 니 D가 답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이번에는 무한히 생성이 안 바뀌었어. 여기 16번. 나이스. 아니 무한히 왜 이렇게. 자, 1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한이랑 상관이 자주 나오는데. 자, 12번. 어떤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4배이고 반지름이 지구의 0.5배라고 합니다.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G라고 하는 값은 얼 제곱분의 G 라지 M이라고 썼어요. 그쵸? 네. 그럼 지구에서의 값을 G라고 할 때 얼 제곱분의 G는 똑같으니까 라지 M에 비례하겠지. 자, 그렇다면 다른 행성은 지구 질량의 몇 배라고 했습니까? 4배. 지구 질량의 몇 배? 4배. 4배가 되니까 4m이 됐죠. 반지름은 지구의 얼마라고 했습니까? 0.5배. 0.5배면 2분의 1배가 되겠네. 그쵸. 네. 자, 그렇다면 m 얼제곱 지워지니까 g 대 g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1대 16이 되겠지. 네. 아니 저 4분의 4 아니야? 1이요. 2. 번분수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아니 4분의
곱하기 4를 해주면 16이네. 아니 봐봐. 4를 2분의 1로 나눠요. 그러면은 8이잖아요. 제곱 있잖아, 제곱. 4분의 1 알죠? 그리고 또 2분의 1로 또 나눠야 돼요. 알죠? 아 이제 이제 범부수로 넘어갔어. 2항에 이어서 2항 다음에 삼각함수였니? 저 범분수 잘해요. 모르잖아. 아, 아니, 점이 범분수는 잘하는데 제곱하는 걸 못하는구나. 남치는 못하는데 저는 잘해요. 너무 못하. 너무 목소리잖아 너. 여보세요.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 보셨죠? 남친이 없어가지고 어거지를 만들어서가지고 남친이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너가 받아주잖아, 근데. 맞아, 네가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봐봐. 너희 둘은 안 돼. 왜 안 되냐면 인류의 미래가 아득해져. 너희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인류의 미래가 스머프가 될 것 같아. 하지 말아주세요. 인류 미래가 스머프가 될 것 같아. 아, 진짜. 왠지 그러지 않니, 지희야? 다미가 그만큼 겸이를 많이 사랑하니까. 맞아요. 싫어요. 근데 그냥 겸이도 자손한테 못할 짓이야. 신청이 계속 미안해. 정태 씨, 저 스토커. 자. 다시 언제 쓰여야 되는 거야? 나왜 도대체 스토커 됐어? 13번. 다음. 쌤 박정준 쌤 아세요? 몰라. 정준세 이거 붙여서 외웠어요. 자, 재정준 쌤 누구야? 다음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의 질량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이와 관계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단,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kg이고요. 1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놓은 값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에 작용하는 힘과 토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힘을 한번 살펴볼까요? FG 태양. 자, G 곱하기 1AU의 제곱분의 자,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과 태양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얘는 토성과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지? G 곱하기 토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자, 토성과 태양까지의 거리는 10AU가 됐죠? 그럼 얼마가 돼? 10AU의 제곱이라고 얘기하죠. 1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실제로. 자, 그리고 자, 태양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토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몇 배가 됐습니까? 토성의 질량은 지구의 몇 배? 100배가 됐나요? 10의 24승이고 10의 26승이 돼버렸지. 100배가 됐대요. 100M이야. 100M이 됐대.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이니까 얘는 누구와 똑같아?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똑같지.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다라고 얘기해. 같다. 두 번째, 화성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자. F화지 G 곱하기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0.5AU가 됐지. 맞아요? 0.5AU 2분의 1AU라고 하자. 자, 이것분에 자,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몇 배가 됩니까? 10분의 1배가 되나요? 6.4 곱하기 10의 몇 제곱? 23제곱하고 지구 질량이라고 할게. 자, 이거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화성과 토성 사이에 작용한 힘을 한번 살펴봤어. 화토를 살펴봤대. G 곱하기 화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죠? 자, 10 빼기 1.5만큼이 돼야 되겠지. 8.5. 자, 8.5AU가 됐어.
자, 그리고 얘 질량은 6.4 곱하기 토성은 똑같지, 그지? 곱하기 10에 23승 곱하기 자, 얼마가 됩니까? 얘는 100m이 돼버렸지. 맞아요? 네. 그렇다면 화성과 토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됩니까? 오, 계산이 복잡하다. 얘 복잡하지? 요 B를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되니? 요 B를 계산하면 두 개 나누기로 가자. 범부수 잘하는 담이야.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되지? 뭐야?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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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워졌지? MM 지워졌지? 얘 올라가면 얼마가 됩니까? 400이 4m이 돼 버렸지. 256이요. 뭐래? 아니. 자, 얘는 얼마가 돼? 4가 됐지. 얘는 얼마가 되니? 8.5 제곱하면 와, 계산이 싫은데. 저 잘해요. 오빠. 아니 왜? 현대 문명의 힘을 빌려 보기로 할게요. 발전. 72.25요. 그렇게 빨리 해? 인간 계산기가 있는지 뭐 하려? 인간 계산기 우리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줬어. 아닌데? 자기야 학교 폭력하면 안 돼. 점이짱. 자, 얘는 1.4 정도의 값이 되네. 1.4래요. 자, 그러면 화성이 자,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자, 화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화성이 토성을 당기는 힘보다 크죠? 맞습니까? 자,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5가 되겠죠. 자, 토성과 토성은 화성에 비해서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그죠? 중력이 크기, 질량이 크면 일반적으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자, 더 많은 위성을 가질 수가 있어. 화성이 갖고 있는 게 100개가 넘어가죠, 지금. 100개쯤 됐죠, 지금. 화성이 뭘 가져요? 아, 토성이 갖고 있는 위성 수가. 화성은 위성이 2개밖에 없지. 화성의 달. 근데 토성은 주변에 100개 가량이 발견됐어. 90몇 개쯤 발견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그래. 작년에 은퇴시킨 우주망원경이 있거든.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갖고 집중적으로 토성의 위성과 목성의 위성을 1년 단위로 계속 교대로 측정했어. 그래갖고 한번 측정할 때마다 기량이 안전키가 너무 커갖고 카메라가 많이 가릴 것 같아. 조금만 움직였어? 그치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찍는 목적은 너네들 중에 혹시 복습할 사람 있을 때 영상을 보고 복습하라고 계속 찍어주고 있거든. 요거를 계속 업로드 시켜주고 있어. 그래갖고 유튜브에 가면은 물표 영어로 TV T자하고 V자 치면은 우리 수업 있는 날에 여러분들 수업밖에 없거든 요즘. 그러니까 하나 있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우리 수업이 돼요. 선생님 그럼 요즘에 저희 수업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과학 오늘 너네 수업밖에 없다고. 과학고 학생들이 다니는 반이 아니라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이요. 과학고 선배들이 다니는 반이지. 선배들이. 어? 선배님. 영재고반이 따로 있어요. 영재고 다니는 애들? 영재학교는 학원에서 안 받아. 학기 중에. 저번에 너 선생님 일반적인 영재고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인천 영재고는 한 달에 2번 나오는데 어떻게 학원에서 수업을 해주겠니? 옛날에 선생님 학원이 송도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송도에서 수업할 때는 인천 영재고 애들 받았어. 그때는 받는데 수강료를 2배씩 내고 받았지. 뭘 어머야. 수강료 2배 안 내면 선생님은 놀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차라리 딴 학교 애들 그냥 받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냥 다른 애들보다 2배로 내고 다녔지. 요즘은 쌤이 쏘나 안 풀어주죠. 어? 쌤 요즘에는 안 풀어주는 자. 거예요? 설이 부러졌어요. 또요? 자, 아니 그게 왜 썰이야? 16번 문제를 살펴보자. 죽을 뻔했다서. 뭐 아 때문에? 콜라프 왜? 자,
빨리 뛰고 싶어. 뭔 소리야? 14번.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다 했잖아. 저거 16번이라고 썼어. 16번이라 하셨어요. 아, 빨리 건너가고 싶었던 거야. 아, 쌤 그랬대요. 아, 그랬대요. 10분, 15분, 야 13번 정답 뭐야? 13번, 5번이었나? 선생님 뭐 안 해줬어? 첫 번째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두 번째 거 맞아 틀려? 맞아. 자, 맞아요. 세 번째 것도 맞아요. 아 참. 귀여워. 아니, 설명할 때 잘 듣고 지가 체크하면 될 거를. 너무 습관적으로. 아니 자. 절대 설명을 안 해. 시끄러워. 14번.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N으로 당겼으나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지 마찰력이 얼마인 거지? 지금 현재 정지하에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 10N이란 말이야.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얼마야? 0인 거 맞죠?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 합친 게 0이에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현재 10N 당겼으니 안 움직였다. 정지 마찰력이 10N입니다. 정지 마찰력은 10N이다. 12N의 힘으로 당기면 물체는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몰라요. 그쵸? 마찰 계수가 주어 있지도 않고요. 그 힘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체는 자, 물체 옳은 답은 기억, 니은이 옳습니다. 4번이다. 15번. 선생님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 잠깐만. 14번 이게 더 써보면 힘들다. 너무 이게 말로만 더 설명. 이겼어야겠다. 자, 그러면은 뭐 15번. 아, 너무 쉽지, 그지? 물리 쉽. 아, 눈이 아파? 그게 미안해, 너무 내가 눈부셔서. 너무 눈부셔서 그래. 누구는 눈이 아프고 누구는 졸고 있고. 누가 졸아? 나안 졸았어. 너 맨날 좋았다. 자. 나 물리 시간에 한 번도 잔 적 없어. 단자로 하면서 왔다. 화학 시간에 아니. 아, 시간에 안 잤어. 그냥 학생한테 이러세요. 아니. 아, 알아 이제. 자, 학생한테 10, 이럴 거야. 15번.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가 10N의 힘을 가했더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야? 10N이란 말이야. 그치? 네. 자, 따라서 얘는 Fs 맥시멈이라는 녀석이 뮤 S 곱하기 수직항력 N이지. 평면이니까 물체 몇 뉴턴을 움직였대? 몇 뉴턴에 작용했더니 움직였대요? 23. 16. 자, 지금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였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고요. 뮤 S고요.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라고 했어요? 4뉴턴이라고 했어요. 4kg이면 40뉴턴이 되겠지? 네. 40뉴턴이래요. 그럼 뮤 S는 얼마가 되니? 0.25라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갖고 있네요. 자, 한편 운동을 시작한 후에 같은 힘을 작용했더니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었대. 10 빼기 자, 10 빼기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 움직였으니까 10N을 줬더니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속 10N을 작용했더니 정지 마찰력이 돼서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10 빼기 FK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가속도 MA, A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m/s 제곱이 되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FK는 운동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 거지? 6뉴턴이 되는 거지. 최대 정지 자, 맞춰. 6뉴턴이 됐대. 그렇다면 얘는 뮤 K 곱하기 N이 돼버리니까 뮤 K 곱하기 40이 됐대요. 그럼 뮤 K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40분의 6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0분의 3이 돼버렸죠. 20분의 3은 얼마가 되니? 0.15라는 값이 돼서 운동 마찰 계수가 0.15가 되었습니다.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접촉 면적을 늘리면 운동 마찰력이 커지게 된다라는데 면적과 상관이 있대 없대? 면적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자 6N보다 작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지금 얼마라고 했지?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고 했지. 10N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죠. 자, 그럼 옳은 것은 기 옳죠? D는 아니고요. D도 아니고요. 기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3번이에요? 기 하나만 답이라니까 뭔 소리야? 디귿? 기! 아,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우리 참. 기니디도 몰라? 근데 보통 기니디라고 안 하고 보통 기니디라고 해. 가나다라고 기역, 니은, 디귿 하기 싫어갖고 기니디 그래. 가나다라고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다 그냥 그래서 기니디. 다 가나다라고 해요. 누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기니디라고 하는 사람. 지연 쌤도 가나다라고 하세요. 아니야. 하블쌤이 기니디라고 하셔. 그치 기니디야. 아니 왜 기니디야? 기역, 니은, 디귿 하기 싫어갖고 첫 자만 따서 물리쌤한테 이പ്പം 기니디. 받으려고. 아니야. 맞아. 더 이쁜데? 아니 쌤! 제가 더 저희가 예뻐요. 더 예뻐요. 너희들이 미모 따위로 어떻게 저 쟤랑 분명히 인규의 미모를 쫓아올 수 있겠니? 아니 제가 더 예뻐요. 제가 훨씬 예쁘죠. 그치 자기야? 자기야 내가 더 예쁘지. 아, 지랄들 났다. 귀여워. 우리 누나가 이보다 더 예뻐. 아니 겸이 왜 이렇게 귀여워. 누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겸이. 윤겸아 여기 좀 봐봐. 니네 자꾸 그래서 겸이 화나게 하지 마. 나만 봐봐 나만 봐봐. 아니 근데 겸이 진짜 깜찍해. 야 겸아 현우 앞쪽으로 나가봐. 자. 얘네 끔찍해. 내가 당해도 끔찍할 것 같아. 속행의 수준을 넘어선다. 근데 처음에 귀안 발리신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빨리 귀 안 발리시잖아요. 아, 니네 하지 마. 얘는 기 빨렸잖아. 벌써 인겸이 힘이 현우는 축 누가 하는 빠졌는데. 거 좋아해요. 맞아요. 겸이도 제가 하는 거 좋아해요. 얘들은 다 한- 여친이 있단 말이야. 왜 그래? 현우야. 그 여친 저예요. 현우야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었어? 아니? 진짜 이 지우개 준 아 왜 저밖에 없잖아요. 아니? 겸이도 감이도 중에 있대. 없는데요 너는 저 겸이라고. 아휴, 겸이 졸기? 겸이 존잘? 아싸잖아. 너네 이제 생물쌤한테 다 잃을 거야. 나는 행명쌤이 지엽다는 행명쌤이 전부 다 금지시켜 내 시간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지. 오늘은 이제 또 생길 거야. 다 미리 가서 얘기해야지. 자기 딸링 이런 거 아니 저 금지시켜. 자기 딸이 안 했어요. 아까 저안 했어요 진짜. 한이도 빼버려.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여보 이것도 빼버리고. 갑자기 남친이고 폰 여보 안 했어요. 아니 남친 남친 학교 가서 아니 어제 저녁에 인규가 여친 갑자기 없어서 연예인이래요. 어? 인규가 입절한 근데 여친 맞다. 없어서 다행이네. 아니 연애 넌 저런 하고 여친 싶은 생기지 너 여자친구 있어? 공감. 그냥 여친. 인규야 너 여자친구 있어? 있어. 아 쟤는 우리가 넘보면 안 되겠다. 아니 있어. 근데 우리 그냥 넷이 사귀자 진짜. 어 자. 프로. 얘도 좀 있으면 원당중학교에서 여친 생길 거야. 아 겸아. 너가 자. 버려? 나 16번. 너가야. 너 너무 버리고 싶은데? 16번. 근데 누나 자꾸 걸면 안 돼? 야너 자꾸 그렇게 하는 지우개 빨리. 조용히 해. 근데 할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야, 계약하고 첫날부터 이렇게 니네 자꾸 실망시킬 거야? 아니 계약을 안 했어. 얘 계약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야. 집에서 저 열심히 그거 음악 수업할 때 자, 이렇게 카톡했어요. 16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에 놓여 있는 수레를 무한이와 상상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수레와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무한이와 상상이는 각각 30N, 40N의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보자. 무한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자, 무한이는 지금 살펴본 무한이 기준으로 한번 보자. 무한이가 줄을 당기잖아, 그치? 얘가 무한이야. 자, 줄을 당기면 줄은 무한이를 이쪽으로 당기겠지. T1이라고 해볼까? 그렇다면 무한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는 거지? 자, 30으로 당겼으니까 30N의 마찰이 작용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상상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상상이를 상상해 보자. 선생님 재미없어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술에 관한 썰은 없어요? 뭐? 술에 관한 썰은 없어요? 술에 관한 설은 있지.
술. 아, 술에 말고 술. 술에. 야, 나 쟤랑 윤겸이랑 목소리 헷갈려. 아니야, 제 말은 안 자, 해. 이쪽에 상상이가 있어요. 상상이는 왼쪽으로 T2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똑같은 만큼으로 당겨지겠지. 네. 자, 이 힘은 얼마? 20뉴턴이라고 했어. 40뉴턴이라고 그랬어. 그럼 상상이가 안 움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는 거야? 40m. 40뉴턴이라는 힘이 나타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한번 보자. 무한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30뉴턴이다. 맞죠? 상상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40뉴턴이다. 어느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 술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한번 보면 술에는 누구의 힘이 더 세지? 상상이가 당기는 힘이 세니까 자, 상상이와 반대, 즉 무한히 방향으로 10뉴턴만큼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술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상상에게 작용하는 마찰력과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상상이는 오른쪽이지. 네. 술에 작용 마찰력은 왼쪽이지. 네. 그죠? 자, 큰 힘의 반대쪽으로 작은 힘 쪽으로 작용하니까 왼쪽이야.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 하나만 맞겠네요. 그럼 마찰력은 같은 게 맞아요? 마찰력이 누구하고 같다니? 그러니까 마찰력과 이번이요? 방향이 같다는. 상상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느 쪽이라 그랬어? 많아요. 오른쪽이라 그랬지. 술에 작용한 마찰력은 왼쪽이지. 무한히 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은 10뉴턴이고 상상이 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은 뉴턴이네. 상상이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은 40뉴턴이라고 하잖아. 마찰력을 타고 다서 어떻게? 마찰력도.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근데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를 말하는 아니, 왼쪽으로 가는 걸 막지. 자, 17번. 내가 뭔 말 잘못했나? 17번. 나한테 그래. 얘들한테 자기야라고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자, 17번. 어떤 고무줄에 1kg의 추를 매달면 10cm가 늘어나는 자, 이런 고무줄이 있대. 만일 이 고무줄을 반으로 접어서 두 겹이 되게 했대. 살펴보면 지금 용철이 이쪽에 있는 녀석이 길이로 쭉 된 녀석이 있었는데 얘는 얼마 힘을 가할 때 1kg의 추를 매달면 10N의 힘을 가하는 거지. 네. 10N의 힘일 때 얼마가 작용하게 하는 거야? 얼마? 몇 센티미터만큼 늘어나게 했대? 10cm만큼 늘어났대? 10cm 늘어났을 때 이때 반을 잘라봐요. 반을 자르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니? 절반이지? 네. 그럼 10N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길이가 얼마? 5cm. 자, 얘 절반이니까 5cm가 늘어나겠지. 근데 두 겹으로 얘를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 10N의 힘을 작용하면 각각 얼마씩 작용하지? 각각 얼마씩 작용해? 5N씩 힘이 작용하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5N에 의해서 따로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돼? 2.5cm 늘어나겠지. 얘는 같이 끝이 묶여 있으니까 2.5 같은 만큼 늘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2.5cm만큼 늘어난대. 그렇다면 2kg, 20N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 하나당 얼마씩 작용하지? 10N씩 작용하지. 그렇다면 얼마 늘어나게 돼? 5cm만큼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 야, 이거 내 거야. 왜 자꾸 내 테이블에 네 발을 올려놓고 비비고 지랄이야. 선생님 현우는 올라가요. 맞아요. 현우가 제일 나빴을 때 현우 믿지 마세요. 현우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는 저기 위에 올라가서 아주 춤을 추고 아주 그래도 너네보다 낫지 않을까? 저는 테이블 올라가서
똥 끼고 내려와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하루 저기다가 이상한 냄새 뿌리고 와요. 저기 똥도 쌌어요. 자, 1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오늘 욕하시는 거네요. 자, 무한이는 어떤 용수철에 1kg짜리 추를 달았더니 10cm만큼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용철을 계속해서 추를 추가하여 추의 무게가 총 10kg이 되었대요. 자, 용철은 다시 줄어들지 않았대요. 탄성한계를 넘어가 버렸구나.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탄성한계에 대해서 배웠지? 이 용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kg짜리 추를 늘렸더니 10cm만큼 늘어났대. 그러면 10N에 의해서 얼마 늘어난 거야? 0.1m만큼 늘어났지. 용철 상수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x분의 f라고 쓰기로 했지. 훅법칙에 의해서 훅법칙이 있었어요. 그죠? 얘는 0.1분의 10이 돼버리니까 얼마? 100Nm/m만큼. 자, 이만큼의 용철 상수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 되죠. 자, 여기에 용철 5kg짜리 추를 달면 얼마가 늘어날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5kg짜리는 50N이잖아. 그지? 50N은 K 100 곱하기 X가 돼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니? 0.5m가 되겠지. 따라서 50cm만큼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5가 되겠지. 자, 용수철을 110N으로 잡아당기면 자, 얘는 이미 10N을 작용했을 때 다시 줄어들지 않았지. 탄성한계 범위 바뀌란 말이야. 따라서 110N이면 11kg을 누른 거거든. 11kg을 작용하게 되면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탄성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답은 사라지니까 맞네. 기니디가 모두 맞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19번 문제. 그림 가는 다음 단어는 우리 지금 운동방정식 우리 전에 연습했었던 거 그거 그대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연속해서 숙제 나갑니다. 연속해서 그 다음 숙제 개념 다지기. 그리고 왜? 개념 다지기하고 스스로 실력 높이기가 연속해서 숙제예요. 난 죽이지는 않아. 아니 쉬는 시간이 아니 그거 뭐냐 야, 아니야 평일 반대가 뭐지? 아 맞아 주말 주말인데 주말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야, 불편하게 99까지야. 99까지야. 차라리 100%부터 진도야. 자, 19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그림 가는 지구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자, 구멍 표면에서 물체를 자연낙하시킨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얘는 떨어뜨리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진동이라는 운동을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하게 돼요. 계속 끄다가 튀는 거예요?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왔다 갔다 흔들듯이 얘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중력 때문에요? 중력으로 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B의 그래프 B는 자, 그래프 나는 A점에서 작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를 시킬 때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 되는가? 자, 살펴보니까 속도가 최대일 때가 있어. 그치? 언제야? 가운데 5점을 지날 때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B점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A로 운동해야 되거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B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됩니다. 중력의 크기가 가장 큰 곳은 중력은 어디가 가장 크냐면요. 자, 지구 반지름이 라지 얼이 되는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이 가장 커요. 얘는 아직 배운 바가 없어서 그래프 그려드리기 좀 뭐하기야 하지만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리 얼에 대해서 중력의 크기를 살펴보는데 라지 얼이 될 때 G 곱하기 라지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되는데 이 전까지는
얼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고요. 바깥쪽에서는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중력이 어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이 가장 크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력이 크게 가장 큰 곳은 A 또는 B점이 가장 크다. 한편 중력과 속도가 가장 큰 곳은 어디가 되는가? 중력과 속도가 가장 큰 곳은 중력이 커야지 중력과 속도가 크잖아, 그지? 얘가 뭐야? MA란 말이야. 오케이? 중력이 커야지만 가속도가 커요. 자, 그래서 얘는 중력과 속도가 가장 큰 점은 A 또는 B점이 됩니다. 자, 5점에서는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중앙을 지날 때 한번 비교해 볼까? 중앙을 지날 때. 자, 여기가 있대. 이 위치에 있을 때 중력 어디로 작용해? 지구 중심으로. 또 이 위치에 있을 때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지. 속도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쪽으로 올 때는 운동 방향과 중력이 같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중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줄어서 이쪽에서 다시 정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반대가 된다. 5가 되겠지. 자, 물체는 지구를 관통하여 B점을 지나 계속 아래로 운동하니? 아니, 다시 되돌아옵니다. AB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20번 문제를 봅시다. 3번이죠? 하나만 오라요. 4번이 되지? 선생님 근데 물리는 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물리는 왜 안 어려우세요?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아니 쌤 물리는 왜 과학이라는 거예요? 물리는 다른 과목으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그저께 선생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거든. 그래갖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선배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가서 선생님이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선생님의 학벌이 가장 뿌지더라고. 선생님이 석사까지 끝냈거든. 나 빼고 다 박사야. 쌤이 제일 잘 아니, 제일 못했는데. 제일 못한 거지. 왜요? 나 빼고 다 박사라니까. 물리 박사요? 물리학 박사도 있고 전기전자 쪽 박사도 있고 분야는 다르지만 나 빼고 다 박사야. 아 근데 선생님도 그래도 같이 있는데 맞아요. 하고 쌤 있잖아요. 쌤이 쓴 책 국회에 있다면서요? 아씨, 다 있어. 아, 책. 그 사람들도. 아니 쌤, 논문. 근데 저 공 같은 거 튀기면 이렇게 튀어올리는 건 뭐예요? 그건 충돌. 아니 막 뭐 무슨 력 이런 거 없어요? 좀 있어 보이게? 충격력. 아 진짜 그렇지 막 않아요? 이거 뒤에 튀는 신경이 있던 거 것 같은데. 땅이랑 막 하는 거. 뒤에 신경. 왼쪽 이거 현우 지우개니까 네, 한번 신경량. 해볼게요. 운동량 보죠. 여기 신경량 있는데요. 자, 손에 봐봐요. 자 20번. 다시 내가 지워야 될 거야. 현우 아니 이제 그때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 대학교 교수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들어갔는데 최근 연도까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출제위원이요?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갔었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심각하거든. 왜? 고등학생들이 물리 선택을 안 해. 대학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에서 물리 선택을 안 해. 저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지구과학이나 생물을 선택한단 말이야. 쉬운 걸.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대 가면은 물리하고 화학이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생물은 배우는 과가 의대, 생명공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일부 과들만 배우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아예 배우는 과가 지구과학 교육과 외에는 안 배워. 지구 환경과. 그런 데만 배워. 너 그거 할 거야? 그리고 일반 공대에서는 물리하고 화학이 필수거든. 근데 대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해. 좀 심각하게 못하니까 그게 1차. 두 번째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 두 번째, 학생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자라고 했더니 평가원도 그렇고 다른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내면 재미없지 않냐고 어렵게 꼬아서만 내는 거야. 근데 진짜 걔 멍청한 게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출제한 비슷한 유사 문제 주면 못 풀어. 왜 못 풀어? 이거는 테크닉 위주로 나오는 문제지 개념 위주로 나온 게 아니야. 공부는 개념 위주로 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 자체가 테크닉 위주란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게 덜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물리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고 수능 특강 몇 번 풀면은 풀리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장 문제야. 사회 과목 중에서도 이 국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는 애들이 돼버렸지. 그래서 물리도 과학 과목에서 비슷하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해야 될 판이야. 학생들이 너무 안 해서. 자, 20번 문제를 보자. 근데 공대가 뭐예요? 공과대학교. 이게 뭐예요? 그거는 네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공과대학 하면 위키피디아에 다 나올 텐데. 아 그래요? 어. 왜 하면 공무원이야? 계산 공부 있는데 가능할까? 또 기계공학이면 저 자. 경제학과 갈 거예요. 자, 우주선이 발사대에 정지해 있을 때에는 우주선에 작용하는 중력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우주선이 지구 표면부터 200km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우주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냐? 발사대보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감소했겠지. 맞아요? 자, 단 우주선이 운동하는데 소모되는 연료의 무게 변화는 무시하며 지구 반지름 6,400km다. 중력이 0에 가깝다? 아니, 중력이 있어. 그 중력을 이용해서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지구 둘레를 돌게끔 해주는 거야. 그 힘을 나중엔 뭐라고 배우냐면 구심력이라고 배우고 있어. 구심력이라는 힘이라고 해. 자, 두 번째, 중력이 정확히 0이 된다? 아니야. 중력은 0이 될 수가 없어. 중력은 우주선이 발사돼서 정지했을 때와 같다? 아니,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중력은 감소했어. 네 번째, 중력은 발사됐을 때 정지했을 때보다 약 절반이 된다? 절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호할 것 같아.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 힘이 하나는 여기가 지표면에서 발사돼 있을 때 힘이거든. 자, 얘 있을 때 이 힘이, 자, 이 힘은 얼마 정도의 값을 갖냐면 얘는 6,400 제곱분의 1이 돼버려. 근데 자, 궤도상에 있을 때 중력은 6,600km/, 자, 킬로미터의 제곱분의 1이 돼 버린단 말이야. 6,600이야. 절반은 아니지. 맞아? 절반은 아니지. 이해해요? 루트 2배는 아니잖아. 1.4배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1.4배는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자, 중력이 우주선이 발사돼 있을 때와 차이가 약 10% 이내다. 이거 계산해 주란 얘기네. 귀찮다.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자, 답은 5번이라 할 수 있고요. 자, 21번. 왜?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하자. 내가 언제 일찍 왔어? 니네가 떠들었잖아.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따 쌤이 클리닉 들어오는데 뭐 할까? 그걸 풀어주세요. 아니 쌤이 클리닉 들어요? 공부해야 되지. 물리쌤이 자습? 왜요? 왜요? 아니 왜 쌤이 뭐 할까? 생명과학? 숙제할 거 많은 거 있니? 쌤페이드 생명과학 가져왔지. 쌤 숙제가 그거 많잖아요. 다른 숙제. 템페이크도 맞아 근데 물리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생명도 많아. 아니 생명은 맨날 나오다. 그냥 없을 수도 있지.